오늘은 결제 네트워크인데 크가 사라졌네요. 결제 네트워크입니다. 여기 크 하나 좀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좀 결제 네트워크 관련한 종목군들이 잘 갑니다. 네, 잘 가고 시장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도 꽤 많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종목들 왜 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전망 어떻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제 네트워크 종목들 잘 가는 이유는요. 처음에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일단 개별 기업들은 당연히 실적을 좀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종목은 잘 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적으로 좀 외부적인 요인들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 규제가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될 거라고 기대를 많이 시장에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비자도 그렇고 마스터카드도 그렇고 반독점 관련한 내용들로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독점 관련한 리스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결제 네트워크, 뭐 금융주들 이런 종목들 되게 잘 갔었잖아요.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증시 안에서도 뭐 캐피탈원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잘 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연말 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금 연말인데 어쨌든 연말에 소비 시즌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소비가 이제 여전히 소비 여력이 충분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할 것 같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는 좀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좀 온라인 매출이 많이 늘었고 온라인 매출이 거의 15% 정도 늘었다고 하죠. 그래서 온라인 매출은 뭐 역대 최대치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뭐 앞으로 연말을 맞아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연말 시즌에 좀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연말에 뭐 자꾸 뭐 사려고 그러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죠. 그래서 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실제로 뭐 소매업체들 아마존도 그렇고요. 많은 소매 기업들이 분기별로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보통 4분기 때 실적이 한번 이렇게 툭 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4개 분기 중에서는 소매업체들의 가장 큰 매출이 발생하는 시기가 보통 4분기고,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결제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이런 기업들이 사람들이 어쨌든 소비를 좀 많이 해야지 그걸 수수료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미국 내에서도 소비가 좀 위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있기는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좀 긴가민가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뭐 지표라던가 이런 것들로 계속 좀 고용이라던가 고용 데이터도 이번 주에도 발표도 되는데 어쨌든 뭐 최근에 고용 데이터가 괜찮게 발표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소비 여력도 괜찮다라는 것들을 데이터로 확인을 했고 고용도 여전히 괜찮고 실업률도 그냥 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곧 금리 인하 계속 단행이 될 거고 12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하할 확률이 이제 한 70%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좀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금리 인하 좀 진행이 되고 사람들의 어떤 여력 자체가 더 많아지게 되면은 그러면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3개 정도 가지고 왔고요.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가지고 왔어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일상생활로 많이 좀 접하는 그런 기업들이고 그런 이름들이다 보니까 아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점유율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볼게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기업들인지 좀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총순으로 적어 놓은 거고요. 비자가 제일 커요. 비자가 시총이 지금 제일 크고 그 다음이 마스터카드, 그 다음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렇게 좀 순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급격하게 전고점 돌파하고 강하게 시세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적이 잘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시세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좀 역할이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비자는 시총에서도 알 수 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는 가장 좀 독점적인 위치를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비자 브랜드 많이들 아실 거고 뭐 신용카드도 만들고 직불카드, 선불카드 이런 결제 상품들 다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전 세계에서는 6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가 점유율 측면에서는 2등인데 마스터카드가 한 3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1등은 비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비자는 이런 결제 네트워크 이런 기업들은요, 우리가 성장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성장성이 뭐 두드러지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가치주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가치주들이다 보니까 이런 가치주들의 기대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배당이잖아요. 이걸 투자를 하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배당금이 최근에 비자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8.35%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개별적인 기업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고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지금 EU에서 반독점 소송 관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가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카드 수수료 소매 업체,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를 너무 비싸게 받아서 소매 업체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그 조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시작된 지는 한 달 정도 됐고요. 아마 계속 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관련한 내용이 좀 구체화가 된다. 그러면은 조금 리스크로 작용할 여지는 좀 있기는 한데 이거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자도 그렇고 뭐 다른 마스터카드도 그렇고 이런 결제 시스템 관련한 사업을 하는 영위를 하는 그런 기업들 대부분 다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지금 경쟁사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에도 그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하면서 같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불프 때는 사람들이 막 줄 서서 사고 막 이런 문화라기보단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오프라인에서는 거의 안 사고 사람들이 다 온라인에서 그냥 더 싼 거, 할인율이 더 높은 거를 좀 비교 분석해서 사는 그런 트렌드가 좀 많이 포착이 됐다라고 이번 불프 때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뭐 일단 결제 수단 자체도 굉장히 많아지기도 했고요. 플랫폼도 많아지고 되게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결제 시스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애플페이라던가 구글페이 뭐 이런 모바일 결제 시스템들이 좀 새롭게 많이 출현을 하면서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이런 쪽들도 사실 그 경쟁자로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쟁자들과의 경쟁 안에서 어떤 위치를 좀 가져갈 수 있느냐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협력 관계를 좀 구축을 하거나 그러면서 같이 클 수 있는 관계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가져가면서 뭐 뺏기지 않는 그 정도의 위치를 가져가던가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지켜볼 만한 좀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마지막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만한 업종으로 좀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독점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느슨해질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자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꾸준하게 뭐 실적 성장하고 있고요. 뭐 매출액 증가율이나 뭐 EPS 증가율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의 어떤 상승을 받쳐주는 그런 요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 뭐 투자 의견 뭐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되고. 그 두 번째는 마스터카드인데 마스터카드는 많이들 아시죠? 요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점유율 한 3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신용카드, 직불카드, 뭐 선불카드 이런 결제 네트워크 제공을 하고 신용카드를 직접 발행하지는 않고 결제 네트워크만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가맹점과의 어떤 좀 그런 결제 서비스 제공하고 이런 역할만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에서 이번에 그 투자 설명회에서 이야기를 한 게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자신감을 내비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환산 매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 초반대
까지 이제 올라올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마스터카드도 마찬가지로 좀 가치주잖아요. 근데 그런 가치주가 성장률을 이렇게 큰 폭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좀 메리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자신감을 좀 보여줬다라는 것들이 주가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마스터카드도 올해부터 계속 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도 좀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스터카드가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달러 넘었거든요. 아까 얼마였죠? 마스터카드 4,800억 달러까지 왔네요. 네. 그래서 지금 마스터카드가 4,800억 달러, 5천억 달러를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4천억 달러를 넘은 지는 좀 됐어요. 올해 한 1월 달에 돌파를 했고, 근데 그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마스터카드가 4천억을 돌파하면서 그때 그 공기업 중에, 미국 공기업 중에서는 15번째로 큰, 그런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지출이 여전히 좀 탄탄하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로서 좀 많이 그때는 활용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좀 의미가 있게 좀 다뤄졌었죠. 네, 그래서 공기업 중에서는 좀 규모가 큰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발표를 했던 게 아까 앞서서 좀 암호화폐 쪽이 오히려 경쟁자로 좀 급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랑 좀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유럽에서도 온라인 결제할 때 그 카드 번호를 안 써도 되게 온라인 결제할 때 그 카드 번호 입력하는 거 그거를 아예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좋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그게 제일 귀찮더라고요. 온라인 결제할 때 카드 번호 입력하고 이러는 게 제일 귀찮더라고요, 저는. 근데 아무튼 유럽에서 그런 것들을 없애겠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없애면 그럼 어떻게 결제를 시킬 건데? 라고 했을 때 토큰화 결제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스터카드가. 그래서 2030년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죠. 그래서 100% 그때까지 토큰화 결제 방식으로 아예 바꾸겠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좀 보안도 강화시키고 사용자도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도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암호화폐 지원 전략도 이번에 좀 발표를 했는데, 뭐, 암호화폐 거래라던가, 그리고 신원 인증이나 보안이라던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 뭐 이런 주요 전략들, 3가지 주요 전략들을 좀 얘기를 했고, 암호화폐 서비스를 아예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벡트랑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에 좀 친화적인 그런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자체는. 그래서 사실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 자체는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경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면은 어쨌든 동행하는 거, 이런 선택도 상당히 좋은, 그리고 점유율을 확장시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빠르고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간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부가 서비스 매출 비중이 37.2% 였습니다. 근데 이게 부가 서비스 매출 비중이 37.2%라는 거는 기존의 그 비자 같은 경우에는 7.2%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부가 서비스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좀 결제 시스템의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고 있고, 뭐 그냥 딱 보기만 하더라도 비자 있죠. 그리고 저기 밑에서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따라오고 있죠. 뭐 다른 경쟁사들 계속 많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부가 서비스에서 매출을 많이 낸다라는 거는 조금 방어력을 확보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 근데 다만 조금 리스키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는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그 이후에 반독점 조사 있잖아요. 그거 지금 마스터카드랑 비자 둘이 같이 맡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하나의 리스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스터카드가 지금 PER이 30배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가치주인데 PER이 30배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의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게 좀 흘러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어쨌든 좀 실적으로 확인을 시켜줘야지만 좀 하단을 지지해줄 수 있고 계단식으로 상승을 시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반이 돼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금
고평가 논란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긴 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뭐 앞으로의 성장성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그래서 뭐 많이 올라오고 있을 때 추격 매수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눌림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주식들이 대부분이 다들 우상향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면은 뭐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업이 탄탄하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이제 그런 구간들을 오히려 활용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좀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네, 그래서 뭐 재무나 이런 것들은 다 너무 좋습니다. 뭐 ROE도 180% 상승 뭐 이런 것들 좋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기업인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조금 다른 기업들이랑 다른 게 뭐 주가상으로는 지금 최근에 계속 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 네, 보이고 있죠. 네, 우상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로 고소득층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신용카드라는 이미지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중에 그 카드 중에 되게 막 두껍고 무거운 카드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막 그 연회비 엄청 비싼 거, 막 약간 그런 인식, 그런 이미지, 네, 이런 것들을 좀 구축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또 특징적인 게 그런 고소득층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는데 또 MZ들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MZ 전용? MZ 전용? MZ를 타깃으로 한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프로모션? 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MZ 대상으로 해서 좀 매출이 이번에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EPS가 전년 대비해서 한 36% 정도 증가를 했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좀 MZ들을 대상으로 한 매출 증가세가 좀 영향이 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특징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아무래도 이런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나 마스터카드보다는 그 가맹점 수수료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맹점들이랑 계약을 할 때 조금 이제 제한받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 근데 이거는 뭐 애초에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어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뭐 제한되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요거죠.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번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쪽으로 얘기를 한 게 앞으로 이번에 EPS가 잘 나왔으니까 EPS에 대한 가이던스는 그 상향 조정을 했는데 매출에 대한 내년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장기 매출 증가율 목표를 10% QOQ로 잡고 있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이렇게 잡고 있는데 카드량 사용 증가 없이 이렇게 목표치를 잡는 게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카드량 사용 증가가 지금 동반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를 좀 찍은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내년에는 매출 증가율 전망치를 한 8, 9% 정도밖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라고 이번에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가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카드량 증가, 뭐 사용량 증가라던가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은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요즘에 사실 미국 안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가성비잖아요. 가성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가성비라는 트렌드가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그런 것들 네,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쨌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길게 늘려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좀 짧게 보면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좀 주가 상승도가 좀 가파르잖아요. 근데 길게 늘려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이렇게 볼까요? 이걸로 볼게요. 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야. 네, 되게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우상향 꾸준히 하고 있네요.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너무 좀 급등 나올 때 접근하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우상향하는 그 채널에서도 사실 좀 지지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잡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좋습니다만 또 상단에서도 저항 맞고 밀리는 모습들 최근엔 좀 보이고 있거든요. 한 며칠 한 3거래 정도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4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가이던스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후에 어떤 좀 가파르기, 기울기 자체는 변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실적 매출액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살짝 좀 부진하게 잡히고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외형 확장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최근에 좀 그 증권사, 뭐 HSBC라던가 그리고 JP모건이라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어떤 그 IB 쪽에서도 좀 투자 의견을 많이 하향 조정을 하고 목표 주가도 조금 내려잡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들은 참고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바이에서 홀드 의견 이런 것들을 내놓는 증권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좀 지켜보고 가자라는 어떤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연말 시즌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 여력 확인했고 그리고 금리 인하 그리고 트럼프 이렇게 좀 핵심 포인트로 잡아서 요 결제 네트워크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소비가 또 강하고요. 개별 기업들도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랑 좀 비교하면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박탈감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소외감도 느끼고, 미국의 기업들은 저렇게 잘 가는데, 그리고 주가 보면은, 너무 잘 가잖아요. 뭐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뭐 작년 언제예요? 10월 달부터 지금 1년 내내 올랐으니까, 뭐 이런 주가를 보면서 아, 저런 또 주가가 가능하긴 하구나 라는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게 생각보다 미국 주식들 중에서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기업도 이게 따라가면 좋긴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네, 미국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결제 시스템 관련한 종목들 좀 봤고요. 결제 네트워크 관련한 종목들 봤고 오늘 내용 참고해 보시고요. 한번 공부해 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면은 뭐 말씀해 주시면은 네,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저도 같이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